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자, 직이용 수기자 위천하계 위천하계 상덕불리 복귀어 영하 직이백 수기흑 위천하식 위천하식 상덕불 복귀어 무극 직이염 수기욕 위천하고 위천하고 상덕내조 복귀어 박산 즉 위기 성인용지 즉 위관장 고대제 이것도 재미난 있죠. 직이웅 수기자 그 웅과 자 직이웅 수컷을 알되 그 다음에 수기자 자를 시킨다. 그러면은 천하의 계곡처럼 된다. 그러니까 지자가 참 어려워요. 이게 지자가 그 웅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노자당 이제 자웅은 원래 날짐승의 암수를 자웅이라고 합니다. 날짐. 보면은 글자가 글자가 세추자죠. 옆에 있는 게 세추자가 들어가서 자웅이라는 건 날짐승의 암수를 자웅이라고 하고 길짐승의 암수는 빈모라고 합니다. 빈모. 길짐승은 암수를 빈모. 이제 꽤 하도 커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렇게 반드시해서 그래야 비스성하면 저쪽 앞에서 안 보일까? 펜 가는 걸로 합시다. 가는 펜 현재 가늘게 돼가 있어요. 돼 있구나. 네, 알았어. 그 빈모라고 하는 것 소자를 써서 빈모 자웅 대신에 빈모라고 해서 이건 빈이 암컷이고 모는 수컷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날짐승의 암수를 얘기하는 것이 암수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 말이 됐습니다. 자웅이라고 하지 빈모는 잘 안 쓰죠. 지금 빈모는 어쨌든 간에 그 요게 새잖아. 요게 새예요. 새 추락 요거 새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자웅. 그런데 직이용 지자도 참 어려워요. 알지자가 안다는 뜻도 있고 맞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를 맞는다. 그래서 알지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지사, 도지사 하죠. 네. 이때는 지가 안다는 뜻이 아니라 맞는다는 뜻이고 그렇게 쓰여서 상당히 지자고 왜 옛날 관직명 보면 첨지중추부사 그런 지중추부사 지자를 관직명에 쓰면 그때는 되게 맞는다라고 번역을 해야 올 수 있는. 그 지자도 어려운 그 용례가 있죠. 여기서는 안다는 뜻이 아니고 맞는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웅을 알되 자를 지킨다. 그러면은 그래서 천하의 계곡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남존여비죠. 남존여비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컷이 숭상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직이용 세상에서 수컷이 숭상되는 걸 아는데 언제나 수컷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암컷 거기 그 자리를 지킨다. 노자 사상은 그 당시에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하는 것을 수컷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노자의 사상은 그렇게 나가서 활약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중요한 자기 본질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데 치중한 사상이라 사실은 여성적인 사상이고 암컷 여기에 오히려 중심을 두는 사상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도의 도를 얘기할 때 노자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게 아까 빈모를 얘기했지만 현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빈 오묘한 암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빈 도의 작용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가득 차 있는 것보다 빈 것의 소중함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노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웅이 존중되는 걸 알되 늘 사실은 웅을 깔보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웅에만 해서 웅에 자꾸 치우치면 웅을 오히려 잃어. 그러니까 웅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잘하는 입장, 암컷의 입장을 지켜야 되는. 이게 균형을 맞아야 돼. 이게 웅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왜 넘친다고 하죠. 물이 차면 넘친다는 식으로 거꾸로 떨어져. 계속 얘기하는 게 물급필반이라고 주역에도 그렇고 물이 어떤 것들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 물급필반. 이것이 노자나 주역이나 일관된 논리거든요. 물급필반. 언제나 극에 도달하면 거꾸로 돼.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많은데 그래서 웅을 유지하려면 웅에 치우치면 거꾸로 자로 떨어져. 그러니까 언제나 웅의 입장을 알더라도 자를 지켜서 균형을 맞춰야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노자 사상이 굉장히 노회한 처세술이 될 수가 있어요. 예즉좌라는 말이 노자에 나오죠. 날카로우면 부러진다. 날카롭게 나가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날카롭게 나가서 날카롭게 나가는 게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것을 그래도 유지하려면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된다. 날카롭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 거꾸로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식으로 세상에 가만 안 두고 결국은 오래 못 가고 하니까 언제나 그 반면을 지켜서 이것이 오래 가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 냄새가 노자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그래도 꾸준히 잘 살려면 아니 쉽게 얘기해요. 아니 노자가 완전히 그냥 아무 추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좋은 걸 유지하려면은 극에 달하게 한번 하지 마라. 극에 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냄새가 노자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참조해서 참조하면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걸 몰라가지고 결국 극에 달해서 망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 사선을 택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늘 넘치는 걸 조심하라. 절제하고 넘치는 걸 조심해야 돼 언제나. 그래서 주역에서 항용유해라고 하죠. 주역의 제일 권인천께 제일 마지막에 교만한 용이다 후회가 있다. 항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항용이 되면 안 돼. 늘 겸허한데 그걸 지켜야만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너무 나가버리면 떨어져.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가지 말라. 늘 그러니까 찬 것을 유지하려면 빈 것이 또 있어야 돼.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자사상은 이런 색깔이 굉장히 강해서 자칫하면은 아주 청정무의도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세상을 아주 교묘하게 처세를 잘해서 잘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사실 말이 되는 게 어떤 사람들 하는 짓 보면 거기서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꼭 항용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뭐 권력을 좀 쥐고서 재미 좀 보면은 꼭 항용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가까이 윤통도 그렇고 조금만 좀 참지.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 그래가지고 국부처럼 여겨졌죠.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자꾸 이제 너무 미워해서 내가 나는 나쁘다 그 할 때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지 왜 한편으로 몰기 시작하면 그냥 몰아요. 이승만 대통령 공이 있죠. 그러나 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영구집권을 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독재하려고 했고 그 증거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들 기억 못하는 이승만 대통령 찬가 제가 다 기억해요. 초등학생들한테 찬가 부르게 한 게 자기가 안 해서 그랬다? 이붕이 했다? 그런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밑에 사람이 해서 나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언제나 최고 책임자는 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지 밑에 사람에서 몰랐다?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해 여든 평생 한결 같이 몸바쳐신 거룩하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길이 길이 빛납니다.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이승만 대통령 찬가요. 왜 이런 건 잘 기억이 나나 몰라 나는 이상해. 갑자기 또 오늘은 아니고 제가 아침에 가서 하다가 갑자기 박통 시절에 불렀던 그 재건의 노래가 기억났어. 근데 재밌어. 사람 기억이라는 게 5.16의 새벽 나팔 행진의 소리 우리들은 나아간다 발을 맞춰. 거기에 참 내가 의문가니 용공중립 간첩 침략 짓밟고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 가사가 용공중립. 그 박통 시절에 용공중립이라는 게 나쁜 게 간첩 침략과 마찬가지로 용공중립을 딱 짓밟고 갈 대상이 용공중립이 들어가. 용공중립이라는 건 공산주의를 용납하자는 거야.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중립적인 어떤 중도적 중립국 그런 거죠. 용공중립 그 다음에 간첩 침략을 짓밟고 간다. 이렇게 나와서 노래 가사가. 그 다음에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다음 가사가 뭐더라 하다가 갑자기 내 정말로 속으로 웃었던 게 갑자기 우리는 싸우는 대한의 아들 딸 무찌르고 말테야 중공오락해가 갑자기 생각나고 거기 뒤에가 무찌르고 말테야 중공오락해 아닌데 5.16에 왜 갑자기 무찌르고 말테야 중공오락해가 들어갈 리가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났어. 충무공의 민족정신 길이 받들어 재건의 깃발 아래 굳게 뭉친다야. 5.16의 새벽 나팔 행진의 소리 우리들은 걸어간다 발을 맞춰. 용공중립 간첩 침략 짓밟고 간다. 충무공의 민족정신 이어받들어 재건의 깃발 아래 굳게 뭉친다. 이게 박통 때 우리가 불렀던 그 재건의 노래입니다. 예비군 찬가 같은 것도 아세요 혹시? 싸우며 일하고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세요. 뭐 그런 그 예비군 노래도 만들고 박통 때 참 용 썼지요. 그거 해보려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는 그 시절에 불렀던 재건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중간에 무찌르고 말테야 중공오락해가 갑자기 붙는 거 이건 아닌데 그래서 고쳐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게 기억나는 거고 참 이 쓸데없는 것만 그러니까 이상한 것만 현실적인 거 아닌 거 그러니까 옛날에 철학과 교수들이 같이 철학과 공부할 때 성교수 저러니까 이 실생활에 필요한 건 다 까먹고 산다고 저를 주문 봤어요. 아니 머리 용량한 게 있는데 내가 이제 나랑 답사를 가면 학생들이 답사 가고 그러잖아요. 저래 가면 내가 쫙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말했지 하면서 한시 쫙 읊어주고 그러면은 교수들이 신기한 거 저런 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거 까먹고 살지. 그러면 제가 워낙 또 현실적인 거 잘 못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아주 내가 사실이 그래요. 현실적인 사람이 못 돼서 내가 학과장을 할 때 조교 업무가 2배로 늘었대요. 학과장이 하도 안 챙겨서 다 까먹고 그러니까 조교가 맨날 그 학과장 할 거 다 챙겨놓아야 하니까 조교 업무가 2배로 늘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내가 현실적인데 참 둔하고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지. 뭐 총장하고 약속하고 까먹고 막 그래가지고 소문났어요. 총장도 무시하는 교수고 그거 참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학령이 참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드골 대통령 같은 사람도 가만히 좀 자중했으면 북부로 아마 받들어졌을 거라. 근데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말아먹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런 얘기예요. 숙이자. 늘 낮추는 자세, 겸허한 자세, 빈 자세 가득 차려고. 그래서 천하의 계곡, 높은 데가 아니라 깊은 홀짝이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 마음의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품으면은 높이 올라가도 안 떨어진대. 놀자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대개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면 마음도 높아져 버려. 그래서 높은 게 2개가 겹쳐. 그럼 떨어져.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위천하게. 위천하게 천하의 계곡처럼 될 수 있으면은 상덕분리. 이건 내가 얘기할 거예요. 예. 지금 강의 중이라 나중에 내가 할게. 연정원 강의야. 예. 아이고. 소리를 꺼놓지. 상덕,
상덕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거는 여기서 늘 얘기했듯이 불변하는 어떤 덕이라는 건 능력과 품성 두 개가 다 덕에 들어가요. 능력과 품성이 다 덕이라는 건 내가 얘기해. 덕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데 늘 얘기하지만 덕은 덕이에요. 덕은 기본적인 뜻이 어둠. 덕의 뜻이 있어요. 덕자, 덕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인 어떤 실천을 통해서 내가 체득한 것을 덕이라고 해요. 얻은 것. 그 다음에 도라는 것은 전체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도가 있으면 도에서부터 우리가 개별적인 사물들이 얻어가지고 나오는 게 덕이에요. 도덕이라고 그러죠. 도덕경이라고 하죠. 도와 덕이 이어지는데 도는 우주 전체, 자연 전체를 가진 어떤 그 완전한 원리라고 얘기하면 덕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어서 우리 인간들이 체득한 것. 도를 이어받아서 체득한 것이 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 이어지는 것이 도와 덕은 이어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가진 덕은 도를 분유하며 도를 나눠가서 도덕. 도에서부터 각각 사물들이 얻어 지니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덕불효이라는 건 도와 연결된 항상된 덕, 좀 변함없는 그 덕이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개가 돼야만 떠나지 않는 거지 개가 되지 않고 봉이 되려고 자꾸 봉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은 봉에 해당하고 자는 암컷은 계곡에 해당해요. 계곡. 그렇죠? 그러면은 상덕이 오히려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와 영화, 아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도 재밌어요. 아기와 같은 상태. 노자 사상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데 죽음에 가까운 것은 딱딱해져. 아주 생명력이 충만한 것은 부드러워. 사람도 그래요. 어린 나이는 아주 부드러워. 늙으면 뻣뻣해져. 그래서 완전히 뻣뻣해지면 죽어. 그래요. 아니 그게 재밌어요. 어린 아이들은 침대 같은 데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별로 없다네. 그 사실인가? 별로 안 다친대. 이게 뻣뻣해지면 떨어지면 부러지고 그래. 아이고 침대에서 떨어져서도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는 어떻게 잘못 떨어지지? 목이 있는데 척추가 부러졌어. 그거 침대에서 떨어져 그런 일도 있어요. 나이 먹은 분한테 낙상이 제일 무서운데 옷 갈아입다가 왜 아래 바지 갈아입다가 이거 허둥허둥하다가 어떻게 해서 콱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후배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생을 그거 옷 갈아입다가 왜 바지 이렇게 끼다가 왜 균형 못 잡는 수 있죠. 그래서 부러졌어 발목이. 대퇴 부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옷 갈아입을 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자기가 당해보더니. 근데 그게 되게 왜 그러냐. 부드럽지 못해 뻣뻣해져서. 그 나무도 고목나무가 되면 단단해지고 뻣뻣해져. 어린 나무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여기 노자에서는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 저기 저 꼬맹이는 아주 부드러운 아주 그냥 어디다 던져놔도 대굴대굴 잘 굴러요. 그러니까 영화의 상태라는 건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상태고 또 한편 영화라는 것은 뭐냐? 지적으로 닳지 않은 상태야. 아는 게 적어 오히려 순박해. 순수함을 지키는 상태를 또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그 자연의 정기를 간직한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도가의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선천기라고 하는 말을 써요. 선천기. 선천의 기운이 있다. 선천기라는 건 타고난 기운이야. 우리가 이제 살면 살수록 그 선천의 기운이 상실된다는 거지. 그 후천의 공부를 통해서 선천의 기운을 북돋우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선천기가 손실돼 가는 데서 선천기가 완전히 떨어져 죽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선천기를 북돋우고 보존하는 그런 그 도가 수련도 그런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영화는 가장 선천 타고난 그 기운이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갈수록 우리는 선천의 그 충만했던 기운을 잃어간다. 그런데 이런 개의 입장을 지키면은 영아처럼 선천의 기운을 지켜나가면서 그 달고 다른 그쪽으로 안 나간다. 이런 멘트를 그죠. 복귀의 영아.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는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그 다음에 지기백, 백을 알되 백이 환이 알지라도 했는데 소소, 수기흑 여기는 소소함을 할게 아는 것을 알더라도 묵묵 말없이 그 아는데 나아가서 날뛰지 않고 침묵 가만히 그 오히려 알미 나오기 이전의 상태가 흑이야. 알미 나오기 이전의 상태. 자, 이제 그 노자에서는 무 같은 걸 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무. 노자에서 무라는 건 없음이 아니에요. 아주 없는 게 아니야. 사실 없는 게. 자, 이 방에 불이 꺼져 있어. 깜깜해. 깜깜하면 흑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면 없는 것 같죠? 불이 탁 들어오면 백이야. 환히 드러났어. 그런데 캄캄한 상태는 오히려 이 사물들이 온전하게 전체성으로 그 하나에 녹아있어. 캄캄함 속에 이 사물들이 딱 키고 나면 하나하나 또렷이 드러나. 하나하나. 근데 하나하나 또렷이 드러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보느라고 저쪽 있고 저거 보느라고 이쪽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쪼개져 나간 상태가 돼. 그게 백과 흑을 보면은 오히려 흑의 상태가 전체야. 전체성에 그 속에 다 녹아있는 상태가 흑이고 백, 환이 드러나는 상태는 쪼개져서 하나하나로 드러나되 하나하나가 파편화되는 상태.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흑과 백, 요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 게 노자의 입장이에요. 너무 드러나서 파편화된 세계에 머물지 말고 총체성으로 서 있는 그 자리를 딱 지키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드러난 것들을 알게 되면은 드러난 것 하나에 매몰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전체성으로 간직한 그것을 보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기백수기요. 그렇게 되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지금도 총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은 사람이 어제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어디 가서 이제 불교 단체 가서 강의를 하다가 엊그제네요. 둘이가 나왔어. 둘이 아닌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불교의 사상은 불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이가 중요해요. 근데 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정말로 황당해져. 그냥 관념적으로 둘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둘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둘이 아니면 어떤 주장이 둘이야. 이런 주장.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어. 이게 둘이야. 이지. 부딪히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둘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3의 입장을 취하는 거야? 이거 둘과 다른? 그럼 셋이 돼 이제. 둘이 싸우던데 나까지 껴서 셋이 싸우게 돼. 그렇죠? 아니 양쪽이 다툰다고 해요. 양쪽이 다투는데 그걸 말린다고 둘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다른 입장을 들고 나가면 셋이 싸우지. 그렇죠? 네. 더 복잡해져. 그럼 둘 다가 옳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건 자기 분열이 일어나. 내면에서. 이거 이상한 인간이 돼. 내면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내면에서 싸우게 돼. 자기 분열이 일어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둘이 나온 세계가 이게 백의 세계야. 지기 백이라고 할 때 환히 드러나는 세계가 백의 세계야. 둘이 모든 사물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세계가 백의 세계야. 근데 그 지기 둘이 그 세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끝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져 끝없이 갈라져나가. 그러면 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아닌 딴 것을 세우면 셋이 싸워. 둘 다가 인정하면 내면에서 분열이 일어나. 자기가 망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쨌든 간에 몸뚱이를 두고 있는 한 아무 입장도 없다? 그걸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입장이 없다는 건
그건 나쁜 놈이야 사실은. 왜냐면 기회주의자야. 되게 양시양비론 취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러는 사람, 되게 그 사람 행태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 이익 취하는데 바쁜 사람입니다. 되게 그런 인간들 양시양비론 이것 옳기도 하고 양쪽 아무 편도 안 되면 지 입장은 없고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뭐 이러는 인간들은 가만히 행태를 보세요.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그걸 아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자취를 드러내고 있는 이상은 어떤 입장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돼.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없을 수가 있나?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 방향은 흙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흙을 품은 데서 백이 나와. 그러니까 그 둘이 나머지 이전의 총체성의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싸웁니다. 아주 건강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때 이제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석가모니가 존경스러운 점은 이런 점이에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수호하는, 옹호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석가모니 말입니다. 어떻게 말해?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기 흙의 입장을 흙을 지키면서 백을 내세우는 거예요. 진리라고 믿으면 나는 누구도 온전한 전체는 몰라. 사실은 완전한 진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몰라요. 누가 완전히 이게 진리라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믿음들이에요. 서로 다른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 그 총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어차피 부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걸 자기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흙을 지키는 입장이에요. 전체성을 지키는 입장이 여기서 흙을 지키면서 백을 둘을 인정하게 되면요 극단적인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네 믿음은 그러니? 재밌지? 싸워도 돼요. 싸우지 않으면 발전이 있나 세상이. 노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상에 있는 거 다툼을 문계기로 작정하면은 이런 기회주의자도 아주 나쁜 놈 돼요, 사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그런 박쥐 같은 인간들, 제일 싫어요. 그러나 또, 택도 안 되게 그냥 완전히 균형 감각 없이 무조건 자기 게 옳다고 이기는 사람 보면 또 정말 환장하겠어요. 이 비 오는 날 먼지라도 패야 되는데, 도리는 없고, 참 그걸 참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 같은 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흙과 백과 흙,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다 그것을 지키는, 이 균형 감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걸 지켜낼 수가 있으면 세상은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창피한 거야, 그건. 하루 사이에 자기 당에서 뽑은 후보를 뒤집어서 자격을 박탈하는 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상 정치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것까지 다 그냥 편을 들기 시작. 내 딴 거 다 얘기해도 교영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이 다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만, 교영은 그건 잘못한 거다. 그건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교영하기로 작정하면 세상에 콩깍지만 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적어도 그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지요. 사실 30회 탄핵했다. 그거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한쪽으로만 가면 무조건 다 옳고 무조건 다 틀리고 하는 그런 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난 문정권에 대해서 나 호되게 난 비판했어요. 사안별로
문정권이 한 그 정책들에 보면 내가 열받는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아니 무슨 그 뭐야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정책들이 전부 약자를 망하게 하는 정책으로 다 돌변하는 그게 말이 돼요? 한번 아시죠? 내가 가까이 있는 게 나 이제 교수 지냈던 시간 강사를 보호한다고 시간 강사 보호한다는 법을 얘기했더니 시간 강사 밥줄 다 끊어졌어. 진짜요. 시간 강사 설 자리가 없어졌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뭐 그걸 강화했더니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다 잘라.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없어. 부동산 뭐 한다고 하다가 부동산 가격을 몇 배로 올려놨어. 이거는요 변명이 안 됩니다. 정책이라는 걸 동기가 좋았으니까 봐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호되게 야단치고 또 잘한 건 잘했다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정치판 보시면은 정치판이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이 성향을 보세요. 왜 그렇게 그냥 한편으로 그냥 무조건이야. 나는 하도 요즘 화가 나서 동창회에서 단톡방인가? 네. 거기 들어가지도 않지만 얼핏 들어가서 보고 하도 기가 막혀 탁해버렸어. 와, 이건 뭐 이상해. 아이고 정치 얘기하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흑백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덕불특 그 불변의 덕이 사특해 잘못되지가 않아서 복귀어 무극으로 돌아간다. 무극으로 돌아간다. 무극이라는 게 뭐냐? 극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말이야. 극이 뭐예요? 끄트머리라는 뜻이 많이 있죠. 끄트머리. 또 극이 표준이라는 뜻도 있어요. 표준. 가장 불변의 최고의 표준. 그것도 극이라. 무극이라는 건 무슨 여러 가지 그러니까 끝이 없으면 되고 고정불변의 어떤 표준이 오히려 없어져. 무극이야. 무극. 그러니까 그 무극 극이 가장 유명해진 게 저 아까 얘기했던 진단노조에 진단노조가 했다는 그것에서 주령기가 만들었던 태극도설의 첫머리가 무극이 태극이에요. 극이 없으면서 태극이에요. 가장 위대한 궁극적인 극이 사실 가장 궁극적인 극은 무극이다. 극이 없는 거다. 가장 위대한 표준은 오히려 고정불변의 표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무극이라는 말은 우리 세상에서는 자꾸 어떤 고정불변의 것을 추구하는데 사실은 무극이라는 건 고정불변이 없다. 요게 가까워요. 그래서 무극이 요건 이제 성리학에서는 무극이 태극을 주자가 참 이게 무극이 태극이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 주자는 어떻게 요걸 갖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을 무형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불변의 이치가 있어. 이것을 무극이 태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극의 입장에 서야 오히려 정말 모든 형상을 뛰어넘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모든 것에 응하는 이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참 아이러니인데 거울에 어떤 미리 거울 같은 것이 형상을 거울이 간직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림자가 제대로 비치겠어요? 우리 형상이? 거울은 제대로 모든 것을 다 있는 데로 비치려면 거울은 깨끗해야 돼. 그렇죠? 어떤 고정불변, 최고의 원리 속에 뭔가 고정된 것이 담겨 있으면 모든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무극이 태극, 이런 역사적인 표현하고 이제 불교적인 거나 그런 데서 하는데 구멍 없는 피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구멍 없는 피리. 줄 없는 검은고. 줄 없는 검은고 소리 들어봤어요? 줄이 있으면 한정된 소리밖에 안 나오고 구멍이 있어도 한정된 소리밖에 안 나와. 근데 구멍이 없고 줄이 없으면 그 속에서 오히려 모든 소리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울에 하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상이 그 속에 있는 그대로 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의 변화에 두루 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위치는 이치가 없습니다. 무극이 그런데 가까워요. 복교, 무극에 돌아가게 된다.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 그래요. 직이용, 수기용, 위천하고, 상덕내조, 복교, 박. 직이용,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영화야, 영예로움, 영화. 이것을 알되 수기욕, 욕됨을 알아. 아주 비천한 자리, 그 낮은 자리, 거기에 욕된 자리야. 그것을 지켜. 그럴 줄 알게 되면은 뭐냐? 그래서 천하의 골짜기, 사람들이 가득 찬 봉우리나 높은 봉우리나 이걸 추구하는데 천하의 골짜기가 됩니다. 가장 낮은 존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위천하의 골짜기가 되면은 상덕내조, 불변하는 덕이 늘 넉넉하다. 넉넉하다. 항상 풍족하다. 이런 부족한 일이 없어. 늘. 그래서 복교, 박으로 돌아간다. 이게 박이라는 말은 이 소박, 박시박자 이렇게 쓰죠. 이 박자는 이 박하고 통합니다. 통나무박이라고 할 때. 박과 같아요. 통나무나 소박하다. 이게 박은 이게 원래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에 해당해요. 통나무. 저기 나무 가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저기 있는데 이게 이게 나오면 이게 박이 깨져가지고 이게 기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구라는 뜻이에요. 이제 박에서 이게 쪼개지면 그릇 기자가 나오는데 이 그릇 기자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릇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도구라는 뜻이에요. 도구, 넓은 의미에서. 그때는 기는. 그러니까 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것이 쪼개져서 구체화되기 이전의 가장 총체적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이 박이에요. 그러니까 통나무가 쪼개지면 여러 가지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 박은 통나무야.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가 박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도구, 이것도 박이요, 아니 기요, 책상도 박이요, 아니면 그릇으로 붙여야 해도 그것도 다 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형이상자 외지 도, 모습을 벗어난 넘어선 것을 도라고 하고, 형이상 도, 이건 형이상이야. 이걸 모습 있는 것 그 위에. 그 다음에 형이하, 길, 도와 길을. 이건 형이하라고. 기는 넓은 의미에서 기는 형이하를 전부 기라. 모습을 띈 것, 그건 전부 기야. 도라고 부를 때는 모습을 넘어서는 전체성을 도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더 이제 기라는 의미가 좀 더 좁은 의미로 되면 모습을 띈 것으로서 도구화된 것. 모든 것을 그때는 기라고 부를 때는 좀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라고 할 때는 도구를 전부 기라고 해요. 도구. 그 다음에 좀 더 좁은 의미로는 그릇. 이제 우리가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장 좁은 의미로 기라고. 군자불기. 공자가 얘기했죠. 군자불기.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군자불기. 많은 사람들이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불자는 아니 불자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명사나 대명사가 오질 않아요. 불자 뒤에는 대개 뭐냐? 명사가 대명사가 오는 부정은 비야. 비기. 그럼 그릇이 아니다. 불기는 다르겠죠? 불기하고 비기는 달라요. 불자하고 비자는 전혀 용례가 달라. 비자 한 권에서 비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명사가 와. 대명사나. 체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한국 용어에서는 그걸 명사나 대명사를 체언이라고. 몸체자를 써서. 체언. 명사, 동사, 형용사 같은 걸. 아니, 명사나
대명사. 이건 체형이라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쓸용자. 작용한단 말이에요. 용언. 이건 동사나 형용사. 용언이라고. 불자 뒤에는 용언이 옵니다.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공자가 일부러 비기라고 할 걸 불기라고 했을까요? 난 그렇게는 안 봐요.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기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를 그때는 명사로 보지 말고 그릇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 게 불기. 적어도 나는 그게 옳다고 봐요. 불기. 불기는 비기가 아니니까 그릇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릇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군자를 대접할 때는 그릇으로 다루면 안 돼. 소인은 그릇으로 다뤄야 돼. 소인은요, 큰 권한을 주면 큰일 나. 소인배는 쥐 역할 딱 요것만 맡겨야 돼. 떼서. 아, 너 요거 해. 자그마한 인물을 딱 떼서 주면 그거 잘해. 근데 큰 일을 한번 너 이거 통째로 맡아서 해봐. 그럼 난장이 나요. 소인은. 그러면 안 돼. 군자는 오히려, 근데 군자는 또 그렇게 주면 군자에 대한 대접이 아니야. 군자는 큰 일을 통째로 맡겨요. 이거 맡아주십시오. 그럼 군자가 그 밑에 사람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쫙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게 또 군자예요. 군자는 또 자기를 함양할 때도 특별한 어떤 재주를 가진 특수한 기능인으로서 자기를 키워나가지 않아. 전인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또 키워나가. 그게 군자 불기라는 게 담긴 의미가 커요. 이게 도구야, 이런 때는. 이 도구. 특수한 사용처를 가진 도구를 기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가장 인간들이 기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런 그릇들을 또 대표적으로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도와 기를 나눴죠. 형이상을 도라고 하고 형이하를 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 구체적인 나무 가공으로 들어가면은 도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박이야. 도에 해당하는 것이 박이고, 그렇죠? 그냥 기에 해당하는 건 그대로 기예요. 박과 기가 도와 기의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이제 다시 도와 기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이라면 우리 현실 생활에서 박과 기로 얘기가 되는 거죠. 통나무, 나누어지기 이전의 통나무, 박이고 또 하나하나 다 용례를 사용처를 가진 도구가 되는 것이 기란 말이죠. 그래서 위천하 곡이 되면은 그 불변의 덕이 항상 넉넉하게 거기 자리 잡아가지고 복교 박 전체성으로 돌아간다. 쪼개지기 이전에. 그 다음에 딱 나오죠. 박산 즉이기. 통나무가 흩어지게 되면 도구가 된다. 이것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통나무 상태는 군자 불기듯이 통나무 상태는 구체적인 용례를 가지지 않는 건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박이 깨어져서 흩어지면 그릇이 돼요. 도구가 돼요. 성인용지, 즉이 관장. 성인이 그런 통나무가 깨어져서 그릇이 된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쓰게 되면은 즉이 관장. 백관의 으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하는 사람들이 백관의 으뜸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장이라는 건 어른장자예요. 어른장자. 자, 그러니까 사실은 백관의 그런데 요 관장은 두 개로 읽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하상공주는 관지장이야. 관장. 관과 장인데 관장을 하상공주는 어떻게 읽는 거냐? 여기다가 지자를 넣어서 읽는 거예요. 관지장. 관의 우두머리, 어른. 관리 가운데 어른이 된다. 관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된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그런데 관장을 병렬로, 관여장으로 읽을 수가 있어. 여기다 이제 하나를, 여기다 늘 글자를, 더블여자를 넣을 수 있어. 그러면 병렬이 돼. 병렬. 관과 장. 관리와
이들은 윗사람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그거 아주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근데 화상공은 관장이라고 해서 관리들의 이들은 윗사람 그러니까 높은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만 돼도 도가 쪽에 이제 그 통나무가 쪽에서 특수한 기능을 가진 그릇이죠. 성인이 그런 사람들을 중요해서 관장, 관리의 우두머리나 이런 것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관장이라는 것은 관리들, 여러 관리나 세상에서 그 어른 역할하는 사람들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도구를 이리저리 성인을 쓰는 사람이고 통나무가 깨어져서 그릇이 될 때 성인이 그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났다고 날뛰는 사람은 전부 그릇들이야. 그릇들. 그런데 그 그릇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성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은 성인은 없고 그릇들끼리 잘났다고 날뛰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릇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부딪히다 깨지는 그런 세상이 돼요. 재밌죠? 그래서 그러므로 위대한 다스림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인이 그 그릇들을 다 적재적소에 써서 해침이 없어. 그러니까 그 그릇들은 하나 잘못이 없어. 그릇들끼리 그런데 지가 서로 잘났다고 날뛰는 세상이면 그건 정말 콩가루지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성인께서 사용하는 것이 위대한 도로서 천하를 제하는 것이 해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성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릇들을 잘 포용해서 해침이 없이 쓰는 것이 도의 품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질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돼요.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세상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전체가 약간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린 게 꽤 오래돼요.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양쪽 다 우울증이야.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별 흉흉한 소문이 다 돌아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뭐 이재명 암살설 막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네. 그거 어떻게 될까? 만약 암살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혹시. 그럼 진짜 우리 콩가루죠. 암살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돌아다니는데 또 근데 카도라 때문에 나 사실은 그렇게까지 갈 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가 돌아다닐 정도면 얼마나 양쪽에 다 곤두세우고 있느냐의 표가 나는 거죠. 이거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정말 노자 사상을 좀 밖으로 좀 선양을 하고 다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예, 이 SNS에 너무 많은 조작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도 참 문제야. 공부를 해서 지 하나 편하자는 공부를 하면은 그건 최면술이요. 또 공부를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좋게 만들게 하는 이게 돌아 나와야 돼요. 자칫 공부 잘못하면은요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지 마음 편한 데서 끝나는 공부가 돼요. 그런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공부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때는 공부를 위해서 번잡한 세상사를 좀 떠날 필요가 있을 때는 있어. 근데 떠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야. 공부는 너무 그 번잡한 걸 다 하면서 할 때는 안 되니까 공부라는 것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떠나야 돼. 그렇지만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 필요해요. 그건 좀 다른 예인데 우리 시절에 대학에서 데모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절 데모는 좀 아름다운 데모하는 열심히 학생운동 하는 친구가 딴 친구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야 나 너는 공부해 그랬어. 우리 다 데모하면 어떡할 거냐. 너 공부하는 애도 있어야지 임마. 너는 공부해. 그러고 데모하지 말라고. 재밌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되는 게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다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공부라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없어지면 나중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이 시끄러운 것을 닫아걸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의식 자체가 거기에 나는 저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도록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그 사람 쓸 데가 없습니다. 다
다 공부라는 것도 세상과 연결된 속에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감싸놓고 자기는 차단하고 별개인 존재처럼 공부하는 사람 결코 성공 못해요. 그게 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예전에 도학 공부하던 사람들도 언제나 뒤에 자기 공부가 성숙해지면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로 반드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제가 있어요. 이번에 학술 발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반드시 나온다. 그런 것이지. 공부는 그렇게 딱 둘러나누고 이런 공부는 안 돼요. 그러나 참 어떤 때는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차단할 필요도 있어요. 너무 그냥 휩쓸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세상에서. 너무 보면은 참 그게 어려워서 어디가 중도냐 사람마다 또 중도가 다르고 그래서 어려운데 자기 선에선 최선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가면서 중도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오늘은 끝냅니다. 내일 또 새벽에 출발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가봐야겠다. 수료, 네. 경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요. 아? 놔두고 가세요. 저기 애기 데리고. 아이고.